죽지 마요. 제발. 저도 사랑해요. 정말로요. 피 흘리며 쓰러진 남자를 안고 절규하는 한 여인. 그녀의 정체는 북한 공군 낙하산 부대 소위 안미령. 야간 낙하산 훈련 중 기류에 휩쓸려 38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군인과 총구를 마주한 순간 들린 말. 괜찮으신가요? 어디 다치신 곳 없습니까? 적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준 한국군 특전사 대위 강도윤. 그는 적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군인이었습니다. 보호소에 입소 후 그녀는 처음 먹어본 치킨 맛에 깜짝 놀라고 매일 그녀를 찾아오는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북한 정치지도원 공작조가 습격해왔습니다. 그녀의 약혼자였던 정치지도원 최강철이 외칩니다. 미령아! 돌아가자! 지금 내 아버지가 정치범 수용소에 계신다! 그 순간 그녀를 향한 총구, 그 앞을 막아선 도윤. 도윤은 그녀를 감싸다 어깨에 총을 대신 맞습니다. 이 여자는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조국과 사랑, 당신이라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가슴 따뜻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안미령입니다. 25살 북한 공군 낙하산 부대 교관이었죠. 평양 출신이에요. 고위 간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당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랐어요. 김일성 군사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동기들이 부러워할 만한 커리어였죠. 낙하산 강하 500회. 완벽한 기록이었어요.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평양의 독수리라고 불렀죠. 자랑스러웠어요. 조국을 위해 하늘을 나는 게 제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어요. 2024년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간 낙하산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고도 3000m에서의 강화 훈련이었죠. 저는 5명의 훈련병을 이끌고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교관 동지, 오늘 바람이 좀 이상합니다. 조종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해야 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양 엘리트답게 격식 있고 당당했죠. 수송기가 상승했어요. 칠흑 같은 밤하늘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별들이 총총했어요.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위험이 숨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고도 3000m. 강화 준비. 제가 외쳤어요. 훈련병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긴장한 얼굴들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대로만 하세요. 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수송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트 기류였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강하게 부는 바람이었어요. 기상 예보에는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교관 동지, 훈련을 중단하시죠. 조종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아니요. 우리는 군인입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완벽을 추구했죠.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강하. 제가 먼저 뛰어내렸어요. 바람이 거셌습니다. 몸이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낙하산을 펼쳤지만 주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장비 결함이라니. 황급히 예비 낙하산을 펼쳤습니다. 다행히 펴졌죠. 하지만 강한 바람에 몸이 계속 남쪽으로 밀려났어요. 동료들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여기는 안미령. 응답하세요. 무전기로 외쳤어요. 잡음만 들렸습니다. GPS 장비도 충격으로 고장 난 것 같았죠. 완전히 혼자였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계속 남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흘러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아래쪽에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착지 준비를 했어요. 무릎을 구부리고 착지 각도를 조정했죠. 500번의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쿵!
나무 사이로 떨어졌어요. 가지들이 몸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아팠죠? 하지만 뼈는 다치지 않았어요. 땅에 닿았을 때 즉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주변 식생이 달랐어요. 북한의 상과는 다른 나무들이었죠. 그리고 멀리, 아주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군 초소의 불빛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측 초소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설마 제가 38선을 넘은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꿈이었죠. 악몽이었어요. 낙하산을 급히 숨겼습니다. 나뭇가지와 낙엽으로 덮었어요. 군인으로서의 본능이었죠. 증거를 남기면 안 됐습니다. 북쪽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어디가 북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GPS도 없고 별도 구름에 가려져 있었죠. 숲속을 걸었어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까지 하나 밟는 소리도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한국어였어요. 선명한 남한 억양이었죠.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손을 들었죠. 총을 내려놓으세요. 저는 총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6명의 군인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모두 총을 겨누고 있었죠. 한국군 특전사 복장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어요. 28쯤 되어 보였죠. 계급장을 보니 대위였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놀랍게도 그의 눈빛에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다친 곳 없으세요? 그의 첫 마디였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적군인데 먼저 안부를 묻는다고요?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죠.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따뜻했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평양 엘리트로서의 자존심을 끌어올렸어요. 저는 북한군 낙하산 부대 교관 안미령입니다. 계급은 소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격식은 잃지 않았어요. 야간 훈련 중 제트 기류와 장비 결함으로 이곳에 불시착했습니다. 의도적인 월경이 아닙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한국군 특전사 강도윤 대위입니다. 도윤. 그의 이름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낙하산 부대라고 하셨죠? 저도 공수부대 출신입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미소였죠. 저를 적으로 보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제가 알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적과 아군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 남자는 저를 사람으로 대했어요. 안미령 소위님,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추우시죠? 그가 자신의 야전 점퍼를 벗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받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죠. 왜 이러시는 건가요? 저는 적군입니다. 적이 아니라 조난당한 군인이시잖아요. 도윤의 대답이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신념의 벽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차에 태워졌습니다. 수갑은 채우지 않았어요. 대신 담요를 덮어줬죠. 창밖으로 낯선 땅이 지나갔습니다. 남한이었어요. 제가 평생 적국이라고 배운 땅이었죠. 하지만 그 땅을 밟은 첫날 저는 적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받았습니다. 도윤이 옆자리에서 물었어요. 낙하산 강화를 500번이나 하셨다고요? 대단하신데요. 그냥 훈련을 많이 받았을 뿐입니다. 저도 압니다. 한번 뛰어내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500번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존경? 적군 교관을 존경한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를 알 수 없는 미래로 데려가면서요.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제트 기류가 저를 남쪽으로 밀어낸 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운명의 시작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옆자리에 이 남자 강도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도요. 하늘에서 떨어진 저는 이제 새로운 세상에 착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어요. 강원도 산속 깊은 곳이었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건물이었죠. 하지만 감옥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여기가 북한 이탈 주민 보호소입니다. 도윤이 설명했어요. 저를 안으로 안내했죠.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어요.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저처럼 이곳에 왔을까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중년의 군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죠. 저는 정태원 중령입니다. 앉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하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안미령 소위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어요. 이름, 소속, 계급, 임무.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도 없었죠. 훈련 중 사고로 월경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트 기류와 장비 결함 때문이었어요. 태원이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인으로서 그 말씀 믿겠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물론입니다. 저는 똑바로 대답했어요. 평양에서 배운 대로 격식을 갖췄죠. 조사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쳤어요. 하지만 참았죠. 마침내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임시 숙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태원이 일어섰어요. 문을 열며 밖에 있던 도윤을 불렀죠. 강대위, 안미령 소위를 사무실로 안내하게. 알겠습니다. 도윤이 저를 이끌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가 물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조사가 길었는데. 괜찮습니다. 익숙한 일이에요. 그래도 힘드셨을 텐데요.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요. 숙소 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단순했죠. 하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요.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진심으로요.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때 식사 나옵니다. 좀 쉬세요.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지금 남한에 있어요. 북한군 교관이 남한 보호소에.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오가 됐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문을 열었어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죠. 저는 리순애예요. 언니도 북에서 오셨죠? 24쯤 되어 보였어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네. 안미령입니다. 식당으로 가요. 오늘 특별한 음식 나와요. 순애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모두 탈북자들이었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직원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큰 접시에 노란색 음식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순애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치킨이요. 남한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에요. 치킨. 처음 보는 음식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를 집었어요. 입에 넣었죠.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바삭한 겉면이 입안에서 부서졌어요. 부드러운 고기에서 육즙이 흘러나왔죠.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혀를 감쌌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게 세상에 있나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언니, 왜 울어요? 순애가 놀라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맛있어서요. 순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처음 먹었을 때 울었어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행복했거든요. 그녀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식사 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북한에서 보던 것과 같은 하늘이었죠. 하지만 왠지 달라 보였습니다. 경치 좋죠? 도윤의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가 옆에 서 있었죠. 앉아도 될까요? 네. 도윤이 벤치에 앉았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요. 치킨 드셨죠? 어떠셨어요? 인생에서 먹어본 것 중 제일 맛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오석진 사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저 건물 앞 치킨집 사장님이시죠? 치킨집이요? 네. 사장님도 북에서 오셨어요. 30년 전에요. 30년. 그 세월이 실감났습니다. 사장님 만나보실래요? 좋은 분이세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다음 날이었어요. 도윤이 저를 치킨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죠. 사장님, 손님 모시고 왔습니다. 60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오셨구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미령입니다. 저는 오석진이라고 합니다. 앉으시게. 석진이 치킨을 튀기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죠. 아가씨, 어디 출신인가? 평양입니다. 오, 평양이구먼. 나는 함경도야. 30년 전에 왔지. 그가 치킨을 접시에 담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먹어보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어제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맛있죠? 네. 정말 맛있어요. 석진이 의자에 앉았어요. 처음엔 나도 힘들었네. 모든 게 낯설고 무섭고.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가 내 집이더라고. 그의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아가씨도 그럴 거야. 시간이 지나면 말이지.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북에 아버지가 계세요.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 안다네. 나도 가족 두고 왔으니까. 근데 말이야.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행복해지는 것도 그들을 위한 길일 수 있어. 아가씨가 불행하면 그분들도 마음 아프실 테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날부터 도윤은 자주 왔습니다. 낙하산 강화에 대해 자문을 구하러 왔습니다. 핑계였어요. 저도 알았죠.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소 마당에서 낙하산 자세를 가르쳤어요. 착지할 때는 무릎을 구부리셔야 해요. 그리고 45도 각도로 구르시고요. 이렇게요? 도윤이 자세를 취했어요. 서툴렀죠.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각도를 조정했죠.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손을 놓았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도윤이 왔습니다. 이제는 핑계도 되지 않았죠. 미령 씨, 평양은 어떤가요? 아름다워요. 넓은 광장이 있고 높은 건물들이 있죠. 여기는 어때요? 다르네요.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북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말을 멈췄습니다. 도윤이 저를 바라봤어요. 미령 씨, 네. 여기 있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솔직했어요. 그의 물음이요. 힘들어요. 매일 밤 아버지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 목이 메었습니다. 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죠?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 적국에 있어요. 돌아가야 해요.
아버지를 구해야 하고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머물고 싶어요. 도윤과 함께. 그 생각에 놀랐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북한 군인이에요.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윤이라는 사람 때문에요. 창밖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별들만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치킨의 맛처럼 달콤하고 따뜻한 감정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보호소에 왔어요. 이제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저도 그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마음이 이상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올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이건 위험한 감정이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어느 날 오후였어요. 태원 중령이 도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강대위. 태원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네, 중령님. 안미령 씨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 아닌가? 침묵이 흘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접촉입니다. 도윤의 대답이었어요. 목소리가 굳어 있었죠. 그렇게 보이지 않네. 자네의 눈빛을 보면 알지. 태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조사 중이네. 자네는 군인이고 조심하게. 상처받는 건 자네뿐이 아닐 수 있어. 저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안 돼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평양의 집, 어머니의 미소, 동료들의 얼굴, 그리고 광철, 정치지도원 최강철, 제 약혼자였던 사람이었죠. 당이 정한 결혼이었어요.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광철은 저를 좋아했어요. 진심으로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미령, 훈련 잘 다녀와. 돌아오면 우리 날짜 잡자. 네, 오빠. 너와 결혼하면 내 아버지도 안전할 거야. 내가 보호해줄게.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요. 고위 간부였던 아버지는 최근 당 내부 권력 투쟁에 휘말렸습니다. 잘못하면 숙청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광철과의 결혼은 아버지를 구하는 길이었어요. 저는 돌아가야 해요.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순애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응. 거짓말. 얼굴 보면 알아요. 순애가 제 옆에 앉았어요. 강 대위님 때문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다 보여요. 언니가 대위님 볼 때 눈빛이 달라져요. 순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저도 북에 엄마 두고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밤 울었죠. 엄마 얼굴이 보고 싶어서, 돌아가고 싶어서. 그럼 어떻게?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서 불행하면 엄마도 슬프실 거라고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행복해야 엄마도 위로받으실 거예요. 언니 아버지도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전 도망친 게 아니에요. 사고였다고요. 알아요. 근데 언니, 이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삶의 기회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순애가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봐요, 언니. 진심으로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도윤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죠. 미령 씨. 네. 옥상 가실래요? 경치가 좋거든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아름다웠어요. 예쁘죠? 도윤이 난간에 기댔습니다. 네. 정말요. 침묵이 흘렀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미령 씨,
도윤이 저를 돌아봤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말 해도 될까요? 심장이 뛰었어요. 무슨 말인데요? 도윤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미령 씨를 사랑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치킨 드실 때 우시는 모습을 봤을 때부터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요. 왜요? 저는 아직 북한 군인이에요. 당신은 남한 군인이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적이에요. 사랑할 수 없어요. 국적이 사랑을 막을 순 없잖아요. 도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미령 씨를 한 사람으로 봐요. 군인이 아니라 안미령이라는 사람으로요. 눈물이 났어요. 저도 그래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절 사람으로 대해준 분이에요. 적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전북에 돌아가야 해요. 아버지가 알아요. 미령 씨 사정 들었어요. 도윤의 눈빛이 슬펐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솔직해져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요. 도윤이 속삭였습니다. 딱 한 번만 당신을 안아도 될까요? 대답 대신 저는 그의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포옹은 처음이었어요. 도윤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죠. 제 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령 씨, 네.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는 줄 몰랐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사람.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요. 당신 같은 사람이요. 도윤이 천천히 저를 마주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첫 키스였죠. 달콤했어요. 그리고 슬펐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키스가 끝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도윤이 말했어요. 왜요? 더 힘들게 만들어서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고마워요. 뭐가요? 사랑받는 기분을 알게 해줘서요. 그날 밤 석진의 치킨집을 다시 찾았어요. 혼자였습니다. 석진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게. 오늘은 무슨 일인가? 그냥 생각 좀 정리하고 싶어서요. 치킨을 주문했어요. 석진이 치킨을 튀기며 물었습니다. 강 대위와 무슨 일 있나? 놀라 그를 봤어요. 어떻게? 다 보이네. 늙은이 눈은 속일 수 없지. 석진이 웃었습니다. 치킨이 나왔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죠. 아가씨. 석진이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30년 전 내가 여길 왔을 때 말이야.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두려웠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어떻게 견뎠어요? 사랑 때문이었지. 석진이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였네. 남한 사람이었지. 사랑하셨나요? 물론이지.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어. 북에서 온 나와 남한 토박이가 무슨. 석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사랑은 그런 거 안 따지더라고. 국경도 과거도 상관없이 마음이 가는 거지. 지금은요? 10년 전에 세상 떠났네. 병으로. 석진의 눈빛이 슬펐어요. 하지만 후회 없어. 그 사람과 함께한 20년이 내 인생 최고였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가씨, 38선은 땅에만 있는 게 아니야. 석진이 제 가슴을 가리켰어요. 여기에도 있지. 마음속 38선. 그걸 넘는 게 진짜 용기야. 전 무서워요. 당연하지. 사랑은 원래 무서운 거니까. 치킨집을 나왔을 때
주머니에 뭔가 있었어요. 꺼내봤습니다. 편지였어요. 도윤의 편지였죠. 언제 넣었는지 몰랐습니다. 펼쳤어요. 미령 씨에게 500번 낙하산에서 뛰어내린 당신이 제 인생에 떨어져 준 게 기적입니다. 당신이 남쪽으로 온 게 사고였다 해도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당신을 북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합니다. 도윤 올림.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답장을 썼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을 글로 적었습니다. 도윤에게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당신은 제게 처음으로 자유가 뭔지 알려준 사람이에요. 아직 확신할 순 없어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미령 올림. 편지를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아직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38선을 넘었다는 것을요. 3주가 지났습니다. 태원 중령이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안미령 씨 다음 주에 탈북 절차가 완료됩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그럼, 네,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대한민국 국민. 그 말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도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요? 다음 주에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그렇대요. 그럼 우리, 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정식으로 만날 수 있어요. 군인과 민간인으로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희망은 있잖아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보호소는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도윤과 함께 마당을 걷고 있었죠.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미령 씨, 네, 제가 청혼해도 될까요? 깜짝 놀라 글을 봤어요. 지금요? 아니요, 다음 주에요. 절차 끝나고요.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웃음이 났어요. 생각해 볼게요. 정말요? 네. 진지하게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엎드리세요. 도윤이 저를 바닥에 눕혔어요. 몸으로 저를 가렸죠.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습격이에요. 보호소 안으로. 도윤이 저를 이끌었어요. 뛰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에서 태원을 만났습니다. 강대위, 안미령 씨를 안전한 곳으로. 알겠습니다. 도윤이 저를 3층 숙소로 데려갔어요. 여기 계세요. 절대 나오지 마시고요. 당신은요? 전 나가야 해요. 경비를 도와야죠. 두려웠어요. 위험하잖아요. 괜찮아요. 금방 돌아올게요. 도윤이 제 이마에 입 맞췄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밖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창문으로 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3명, 아니 4명이었어요. 침입자들이었죠. 그때였어요. 2층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멈춰 섰습니다. 남자였어요.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미령? 그 목소리. 알아봤어요. 광철. 오빠? 정치지도원 최강철이었습니다. 제 약혼자였던 사람이었죠. 미령 나야. 광철이 계단을 올라왔어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있어요? 너를 데리러 왔지. 광철의 눈빛이 절박했어요. 돌아가자, 미령아. 아버지가 위험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요? 정치범 수용소에 계셔. 너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가 사고로 남쪽에 온 건 알아. 하지만 당은 그렇게 안 봐. 광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면 돼. 우리 약속했잖아. 결혼하기로. 하지만 당이 정한 결혼이라도 상관없어. 난 너를 진짜 사랑해, 미령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광철은 정말 저를 사랑했어요. 미안해요, 오빠.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전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요. 뭐?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광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랑? 나만 놈을? 사람이에요. 나만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절 있는 그대로 봐준 사람이에요. 미쳤구나. 세뇌당한 거야. 광철이 소리쳤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미령 씨. 그가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광철과 마주쳤어요. 둘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그 남한 놈이군. 광철이 총을 겨눴어요. 총 내리세요. 도윤도 총을 들었습니다. 안 돼요. 제가 둘 사이에 섰어요. 제발 쏘지 마세요. 비켜, 미령아. 광철이 외쳤습니다. 미령 씨, 위험해요. 도윤도 다급했어요. 그 순간 1층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광철 동지.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북한 공작원 복장이었죠. 김철수 동무. 광철이 중얼거렸어요. 임무 수행하시오. 안미령을 데려가든지 아니면. 철수가 총을 들었습니다. 제거하시오. 심장이 멈췄어요. 잠깐.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특전사 병력이 올라왔어요. 태원도 함께였습니다. 무기를 버려. 총격전이 시작됐어요. 도윤이 저를 끌어안고 복도 구석으로 피했습니다. 총알이 벽을 뚫었어요. 귀가 멍멍했습니다. 광철이 소리쳤어요. 미령, 마지막이야. 나와 가자. 철수가 광철을 잡아 끌었습니다. 포기하시오. 임무 실패했소. 둘이 2층 창문으로 향했어요. 뛰어내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요. 제가 소리쳤어요.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그 높이에서 그 각도로 뛰면 척추 다쳐요. 광철이 놀라 저를 봤어요. 미령아, 45도로 구르셔야 해요. 군인으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적이든 아니든 사람이 다치는 걸 볼 수 없었어요. 광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는 역시 착한 애야. 그 순간 철수가 총을 광철에게 겨눴어요. 배신자는 필요 없소.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빠. 광철이 쓰러졌어요. 가슴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달려가 그를 받쳤어요. 오빠, 정신 차려요. 광철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미령아, 행복해. 오빠, 너를 진짜 사랑했어. 그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철수가 창문으로 탈출하려는 순간 도윤이 막아섰습니다. 못 가. 둘이 몸싸움을 했어요. 철수가 총을 겨눴습니다. 저를 향해서였어요. 미령 씨. 도윤이 제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탕. 총소리. 도윤이 쓰러졌어요. 안 돼.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윤을 안았어요. 어깨에서 피가 흘렀죠. 왜 날 지킨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도윤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죽지 마요. 제발. 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절규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진짜로요. 처음으로 북한 말투가 아닌 제 진짜 감정을 쏟아냈어요. 낙하산 훈련 때 배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지혈을 했어요. 손이 피로 물들었죠. 괜찮아요. 제가 살릴 거예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500번 강화하면서 배운 거예요. 사람 살리는 법도요.
태원과 특전사 병력이 철수를 제압했어요.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도윤을 들것에 실었어요.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안 됩니다. 민간인은 전 그 사람 약혼자예요. 소리쳤습니다. 태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워주게. 구급차 안에서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깨어나요. 제발. 그의 손이 약하게 제 손을 쥐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미령 씨, 말하지 마요. 힘 아껴야 해요. 청혼. 아직 안 했는데. 바보.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어요. 깨어나면 제가 먼저 할게요. 청혼. 약속? 하세요. 약속해요. 구급차가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광철 오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행복해. 저는 다짐했습니다. 도윤과 함께 행복하겠다고요. 광철 오빠를 위해서라도요. 그날 밤 저는 진짜로 38선을 넘었습니다. 마음으로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제 옆에 있었으니까요. 비록 피 흘리며 누워있지만 살아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윤 씨 사랑해요. 속삭였습니다. 꼭 살아나요. 우리 약속 지켜야 해요. 그의 손이 다시 한번 제 손을 쥐었어요. 대답이었습니다. 구급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어요. 저는 매일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곁에 있었죠. 미령 씨, 오늘도 오셨네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당연하죠. 도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어깨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죠. 오늘은 어때요? 병실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훨씬 좋아요. 덕분에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응급처치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게요. 낙하산 교관님 덕분에 살았죠. 교관은 무슨...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예요. 당신이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 절 구했잖아요. 서로 구한 거네요. 둘이 웃었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미령 씨. 네. 탈북 절차 완료됐죠? 네. 지난주에요.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서류를 받았을 때 울었어요. 이제 진짜로 여기 사람이 된 거였죠. 축하해요. 도윤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우리 정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네. 그럼 제가 드릴 게 있는데요. 도윤이 침대 서랍을 열었어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열었어요. 반지였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반지였죠. 도윤 씨, 병원에서도 청혼은 할 수 있어요. 그가 일어나려 했어요. 안 돼요. 다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도윤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한쪽 무릎을 꿇었어요. 미령 씨,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500번 뛰어내린 당신이 제 인생에 떨어져 준 게 기적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당신 없는 하늘은 의미가 없어요. 저와 함께 인생이라는 긴 비행을 해주시겠어요?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해주세요. 네, 네. 소리쳤어요. 도윤이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아팠을 텐데 참았나 봐요. 사랑해요, 미령 씨. 저도 사랑해요. 그날 우리는 약혼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반지를 계속 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결혼을 해요? 꿈만 같았어요. 일주일 후 도윤이 퇴원했습니다. 퇴원 중령이 축하 인사를 하러 왔어요. 강대위 수고 많았네. 안미령 씨도요. 감사합니다, 중령님. 두 분 정말 잘 어울리네요. 축하합니다.
태원이 악수를 청했어요.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안미령 씨. 네, 중령님. 북측 소식통에서 들었는데요. 태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따님, 아버지께서 무사하시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정말요? 네. 따님이 남측에서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심하셨다더군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원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신의 행복이 아버지께 가장 큰 위로일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저 행복할게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특별한 소식이 왔습니다. 미령 씨, 한국 공수부대에서 연락 왔어요. 도윤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무슨 연락이요? 민간 낙하산 강사로 일하지 않겠냐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저를요? 당연하죠. 500번 강화한 전문가인데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다시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첫 수업 날이었어요. 떨렸습니다. 20명의 교육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안미령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북한에서 왔고요. 낙하산 강화를 500번 이상 했습니다. 교육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여러분께 안전한 강화를 가르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뒤쪽에서 도윤이 휠체어를 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힘이 났습니다. 첫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강사가 됐어요. 매일 하늘을 날았습니다. 자유로웠어요. 저녁에는 도윤과 석진의 치킨집을 찾았습니다. 잘 됐구먼, 아가씨. 석진이 특별 치킨을 내왔어요. 오늘은 축하 세트야. 서비스지. 감사합니다, 사장님. 도윤과 마주 앉아 치킨을 먹었어요. 처음 먹었을 때처럼 맛있었습니다. 미령 씨. 응? 우리 결혼식 날짜 잡아요. 치킨을 먹다 말고 글을 봤어요. 언제가 좋을까요? 6월은 어때요? 날씨도 좋고. 좋아요. 미소 지었습니다. 6월에 결혼해요. 석진이 옆에서 웃었어요. 축하하네. 내가 식장 음식 다 준비해 줄게. 정말요? 물론이지. 치킨 잔치로 만들어줄 테야. 모두 웃었습니다. 6월이 됐어요. 강원도 산자락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가 신부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순애가 옆에서 화장을 고쳐줬습니다. 언니 정말 예뻐요. 고마워, 순애야. 행복하시죠? 응.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야. 순애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자격 있어요. 행복할 자격. 문이 열렸습니다. 입장 시간이었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쪽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태원 중령, 석진 사장, 보호소 사람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제단 앞에 도윤이 서 있었어요. 정복을 입은 그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낙하산 천으로 만든 장식이 달려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도윤 앞에 섰습니다. 태원이 주례를 봤어요. 신부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8선을 넘은 건 사고였지만 눈물이 났어요. 당신을 만난 건 운명이었어요. 평생 당신 곁에 착지하겠습니다. 도윤도 울고 있었어요. 반지를 교환하세요. 도윤이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저도 그의 손가락에 끼웠어요.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도윤이 저를 안았어요. 입맞춤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환호 소리가 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행복했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1년이 지났습니다. 도윤과 저는 낙하산 학교를 열었어요. 자유낙하 아카데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작은 학교였지만 의미가 컸어요. 첫 교육생 중에는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수업에서 말했어요. 낙하산은 용기를 가르쳐요. 아이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뛰어내리는 순간의 두려움, 하늘을 나는 자유,
그리고 안전하게 착지하는 법. 창밖 하늘을 봤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두렵지만 뛰어내려야 하고 자유를 느껴야 하고 안전하게 착지해야 해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북에서 왔어요. 두려웠죠. 하지만 뛰어내렸어요. 도윤이 뒤에서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착지했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북에서 온 편지였어요. 몰래 전달된 거였죠.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미령아, 내가 무사하다니 다행이다. 남쪽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단다. 아버지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게 아버지 소원이었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거라. 언젠가 통일된 하늘 아래서 만나자. 아버지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도윤이 다가와 물었어요. 응, 괜찮아. 글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해 주셨어. 도윤이 저를 안았어요. 다행이에요. 창밖으로 학생들이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로 향하는 게 보였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어요. 희망으로 가득한 얼굴들이었죠. 우리도 나갈까요? 도윤이 물었어요. 응, 같이 날자.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이 푸르렀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비행기에 올랐어요. 고도가 올라갔습니다. 2000m, 3000m. 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준비됐어요? 응, 언제든지. 문이 열렸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함께 뛰어내렸습니다. 자유낙하. 바람이 온몸을 감쌌어요. 자유로웠습니다. 도윤과 손을 맞잡고 날았어요. 구름을 뚫고 하늘을 가르며 새처럼 날았습니다. 낙하산을 펼쳤어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땅이 가까워졌어요. 착지했습니다. 완벽한 착지였죠. 도윤도 옆에 착지했어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완벽해요. 당신도요. 낙하산을 정리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38선을 넘은 건 사고였지만 당신을 만난 건 운명이었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가지를 가르쳐요. 낙하산 타는 법과 국경 없는 사랑을 믿는 법을요. 평양 엘리트에서 서울의 아내가 된 제 이야기 믿으시겠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예요. 사랑은 국경을 넘고 두려움을 이기고 기적을 만든다는 것. 제가 증명했으니까요. 도윤과 손을 잡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가르쳐 주세요. 그럼, 오늘은 착지 방법을 배울 거야. 웃으며 대답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착지하는 거란다. 도윤이 옆에서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 착지하는 거죠.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너머 북쪽 어딘가에 아버지가 계시겠죠. 아버지,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같았어요. 이제 저는 자유롭게 날 수 있어요. 국경도, 과거도, 두려움도 없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여자의 이야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번 영상 어떠셨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남겨주시어 같이 공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어울림 드림